예,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알 수가 없네요. 오늘 그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 대해서 일단 정부에서 이렇게 관계부처 합동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참 정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일단 추진 배경이라든지 뭐 대응 방향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추진 배경은 뭐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해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가지고 수급 균형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급 위축이라든지 이제 건설 산업이라든지 지역 경제 등에도 영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안정된 주거 생활보다는 지금 주택 건설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책이 나오지 않았나 또 그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 경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1, 2인 가구가 주거 수요에 부응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60제곱미터 이하의 그런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를 공급을 갖다 하는데 이제 주택 수요에 제외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실효성이 있을까? 약간의 그런 물음표를 갖다가 저는 남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 좋은 방향보다는 왜 이렇게까지 이런 방향으로 했을까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은 대응 방향은 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뭐 건설 산업 활력을 회복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심 공급 확대라든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이라든지 건설 경기 뭐 활력 회복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보기에는 너무 멋지게 이렇게 대응 방향을 갖다가 해놨는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정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좀 여기 보시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패스트트랙 도입하겠다.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하겠다. 또 공사비 갈등 완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될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일기 신도시 재정비는 신속하고 내실 있는 또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또 주민들의 갈등의 그런 분란의 요소가 많이 또 잠재되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 없이 이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공급 여건 개선에 따라서 도시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세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등록 임대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저는 내심 아파트의 임대 사업자를 갖다가 하나보다 했는데 아파트는 빼고 빌라랑 이제 오피스텔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실효성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건 지켜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을 갖다가 2024년에 이제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2024년에 꼭 착공이 좀 들어가기를 저도 기원을 드리면서 일단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호도 높은 도심 공급 확대,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렇게 말처럼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성은 제고하면서 중단 없는 사업이 지원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선프로TV 이진우 님의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이 재개발 재건축이 특히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졌는데, 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 뭐 3년을 단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뭐 대통령님께서도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는 한번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사업 주체 구성 초기화, 준공 30년 도과 시에 추진위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이 추진위 역할을 구역 지정 후에 조합 설립을 또 준비한다든지, 또 입안 제한 등의 구역 지정 사전 절차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말처럼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를 지금 간소화하겠다고 하는데, 이 안전진단을 갖다 패스트트랙으로 한다고 해서 나머지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인데, 일단 안전진단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추진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또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문턱은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갖다가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을 갖다가 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아파트에서 이제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하는 거랑 또 빌라라든지 또 중간에 또 신축 빌라가 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노후도 요건 60%를 완화하고 촉진지구 지정 시에는 50%로 완화하겠다라고 해서 완화하지만,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얼마만큼 사업성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 또 구역 지정 요건도 완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이 사업성인데, 사업 초기에 자금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합리화로 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억에서 7억인데 재건축 분담금이 만약에 5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를 10억에서 12억에 분양을 해야지 수익 타산이 맞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또 초기 사업비는 또 어떻게 또 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여기에는 자금 지원 신설을 갖다 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별 사업비 지원을 갖다가 이렇게 PF로 해가지고 또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허그 보증도 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이렇게 될 것인가? 저는 조금 이 물음표를 좀 남깁니다. 또 재건축 부담금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개정법을 갖다 시행해서 조속하게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아마 또 구체적인 또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단 없는 사업, 공사비 갈등의 완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에 조기 해소의 기반을 갖다 마련해 나가겠다고 지금 또 이야기는 하는데, 대저 1구역이 지금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사비 갈등은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활한 공사비 조정 및 분쟁 예방을 위해서 표준계약서 조기 배포를 갖다 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이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현재 집행권은 효력만 인정됐지만 개정사항으로 판결 효력까지도 인정을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은 권역별 도시 재창조 센터라든지 뭐 LH 부동산 등을 통해 가지고 종합 컨설팅 등을 시행을 갖다가 상반기까지 지원을 해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공사비 갈등이 뭐 전혀 공사비 갈등이 확실하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갖다 해 나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 도시 재정비, 이제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일산에 있는 백송마을인 것 같은데, 거기를 방문을 해서 직접 주민들의 그런 실생활을 갖다 확인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총선 전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다는 거는 일단 뭐 총선 이후에 이런 것들을 다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고, 또 여당이 또 많은 의석을 확보할지 야당이 또 의석을 확보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은 현 정부에서 지금 확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기본 방침과 기본 계획에 맞춰가지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지는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게 실제로 지금 방송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되고 있네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일단은 오늘 제가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계속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들어가는지까지는 모르겠고,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또 개선을 해 나가고, 안전진단 면제라든지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보니까 준주거 변경 시에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갖다가 상향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일기 신도시의 대다수의 일기 신도시의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선도지구에 만약에 빨리 내가 내 집이 빨리 들어가기를 갖다가 또 바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융지원은 미래도시 펀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금을 갖다 조성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 없이 이행을 해 나간다고 하고요.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주대책 그 다음에 지원 조직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2025년부터 일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을 해서 이주대책도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 사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속도를 제고하고 사업성을 갖다가 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보면서 실제로 이렇게만 해 나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이 중간중간에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이 상당히 넘어가야 될 숙제들이 정말 많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중간에 선도지구 지정이라든지 또 일기 신도시의 어떤 지역을 갖다가 또 용적률을 얼마만큼 또 해 나갈 것이고 또 여기에 이주 대책을 어떻게 또 해 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또 정말 면밀하게 또 살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말처럼 쉬워 보이지만은 안 된다. 그리고 30년 이상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너무 지금 이제 새집의 그런 갈망들이 많기 때문에 신축 수요는 더더욱 증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어서 이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저는 오늘 결정적으로 이제 약간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약간 좀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공유 차량 이런 건 제가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세제 지원에서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의 60제곱미터 이하예요. 여기는 또 아파트는 또 제외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84를 했었다고 하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왜 84를 안 하고 60으로 했을까? 지금에 살고 있는 분들이 60이라고 하면 정말 빌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방 3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로 따지게 됐을 때는 57 타입, 59 타입, 방 2개짜리 거실 하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사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왜 이런 방법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를 안 하고 방 2개 화장실 하나로 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도 올해 1월부터 12월 내년 12월 준공되는 60제곱 이하의 다가구 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자금 지원도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 지원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사람들이 60제곱 이하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대상 주택들을 매수를 하고 이렇게 거래가 좀 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도 60제곱 이하로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제 84라든지 74라든지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데 60제곱 이하의 지금 오피스텔 6억, 또 수도권 같은 경우 6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을 갖다가 과연 취득세, 뭐 종부세, 양도세를 갖다가 면제해 준다고 해서 과연 살지는 살 것인가 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여기 보시면 주택수 제외 효과가 있어요.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대 산정 시에 주택수에 제외하고 또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주택도 지금 사람들이 안 사는데 서울에 있는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을 뭐 주택수에 제외시킨다고 해가지고 이걸 살까? 저는 그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소형 기축주택을 갖다 등록 임대로 해서 세대산정시 주택수를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60제곱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 그러면 이제 서민들 중산층은 60제곱 이하에만 살아야 되나? 만약에 여기가 아파트라고 같이 포함을 시켰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아파트도 아니고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새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을 해서 좀 뭔가 좀 새로운 것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된다라는 거는 뭐 맞긴 맞는데 60제곱 이하, 뭐 예를 들어서 38, 40제곱 이하를 갖다가 지금 내 집 마련으로 아니면 이렇게 2030 세대들이 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또 빌라 같은 경우에도 방세기 화장실 2개를 사지 방세기 화장실 하나를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60제곱 이하로 했을까? 참 이건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84로 했었으면 그나마 어느 정도의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졌을 텐데 60제곱 이하로 했기 때문에 또 수도권에 6억 왜 이걸 갖다 6억을 해요? 9억을 해야죠. 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제가 오늘 라이브를 갖다 했는데 지금 라이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도 이제 10년에서 이제 이것도 아파트를 또 제외했습니다. 왜 이걸 아파트를 제외를 했을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제외했구나. 또 이건 또 선거 이후가 되면 또 4월달 이후가 되면 또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저는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 뭐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도시 등의 공공주택 공급을 갖다 해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할 이야기가 많은데 민간이 또 참여를 하겠다. 민간이 공공전환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LH 택지 중에 미매각 부지는 입지 수요 등을 검토해서 토지 리턴제 대상 확대 및 시행 1년을 연장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공공주택 사업 민간 참여 확대를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회복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공급 속도를 제고하겠다는 것도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3기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를 갖다가 일단 신규 택지 2만 호 추가 확보라든지 수도권 신도시 3만 호 추가 확보도 물론 좋아요. 근데 3기 신도시 지금 일단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착공을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은 올 상반기에 2024년 상반기 인천 계양부터 2025년 1월까지 모두 주택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양 창릉이라든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도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주택 착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창릉의 천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택 착공을 갖다가 S5블록이 승인이 났지만 상반기에 지금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 3기 신도시 입주는 계획보다 더 많이 늦어질 것 같다. 그리고 기발표된 신규택지는 현 정부 내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연내 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광명 시흥이라든지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다. 중요한 팩트 하나는 고양 창릉이 주택 착공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가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계획되어 있는 S3블럭이라든지 기타 본청약 들어간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창릉 신도시의 입주는 계획보다 더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에 대해서 이제 태형건설 살리기라든지 PF 대출에 관련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도움을 갖다가 또 주겠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공 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의 해소를 갖다 하기 위해서 지방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지금 지방 중공업 위분양이라든지 또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이제 6억 원 이하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수에 제외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충청남도권, 뭐 강원도권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까지는. 제가 이제 이왕이면 충청남도권 쪽으로 일단 미분양 주택이면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 있으신 분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지방 주택을 갖다가 매수할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에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을 한다고 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에 내 집을 갖다가 사진 않을 것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충청남도, 뭐 세종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주 주변 일대에 미분양 주택의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지방 사업이 지금 뭐 대구라든지 또 지방에 있는 지금 미분양 물건이 쌓여 있거든요. 아산 같은 경우에도 쌓여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투자를 갖다가 저는 적극 권장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렇게 또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또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대상 주택이라든지 주택 수혜 효과가 2025년 내년 12월 32일까지니까 이건 상황을 지켜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떻게 진짜 이렇게 대책을 만들어 놨을까 좀 안타깝고, 마지막 5번째, 건설 투자 활성화는 SOC 예산 조기 집행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고, 과제별 추진 계획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뭐 소관 부서라든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1월 10일 주택 공급 확대 및 뭐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이라고 내놨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일단 간 보는 수준으로 해서 이런 정책을 펼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4월 10일 총선 전에 정부에서는 일단 아파트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 여기 주택 공급에 관련해 가지고는 좀 약간 시장을 갖다 그냥 시장 상황을 갖다 일단 지켜보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없는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이었다라는, 저는 그런 결론을 오늘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자 도생하셔야 되고, 일단 여기서 나와 있는 60제곱에 아무런 저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이게 녹화가 방송이 지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짜 정부에서 정책을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가, 저도 이제 웬만하면 정말 1월 10일 뭐 주택 대책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했는데, 정말 지난 정부랑 별 차이 없는 그런 대책이구나.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무주택자분들의 그런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시장에 맡겨놔야지 되는데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어중간하게 또 이렇게 주택수 제일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해주는 건 맞는데 왜 60제곱으로 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60제곱. 60제곱이면요. 방 3개, 화장실 2개가 빌라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발코니 확장 면적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 힘들고, 그렇다고 방 2개, 화장실 하나를 지금 1인 가구라든지 2인 가구가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6억 이하라고 해서 사지 않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를 얼마만큼 빨리 3기 신도시에 공급을 갖다 할 것인가에 그런 목표를 갖다 주안점을 좀 두고 주택 공급 대책이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또 재건축이라든지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되더라도 정말 많은 또 문제점이 또 나타날 것이고, 이런 자금 조성이라든지 또 뭐 실시하는 그런 단계에서 많은 것들 불협화음이 또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다음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오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은 시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스마일이 오늘 라이브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